시어머니가 숨겨둔 통장 한 개. 그날의 담긴 진실을 알고 며느리는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50억 원. 봄, 시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짜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삽신년. 김영숙님 명의 통장이시네요. 입금하시는 건가요? 네, 5천만 원 입금해 주세요. 현재 잔액이 50억 2천만 원입니다. 시어머니는 30년간 매달 조금씩 모아 50억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며느리 명의로요. 자신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아껴서 모은 돈이었죠. 2020년 1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폐암이 온몸으로 퍼진 거죠. 어머니, 물 드릴까요? 염수가 네, 어머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 어머니, 무슨 말씀을... 방금 편지 꼭 읽어 했다. 2020년 1월 15일, 시어머니 김옥순 여사는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말은 사랑했다 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려던 거예요? 어머니! 30년의 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시어머니의 장례식 날, 영숙 씨는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저를 괴롭히신 분이 이제 안 계시네요. 슬픈 건지 후련한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30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느라. 감사합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영숙 씨를 외면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영숙 씨는 여전히 이 집의 이방인이었죠. 어머니, 마지막에 하시려던 말씀이 뭐였어요? 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왜 사랑했다고? 영숙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하지만 곧 모든 게 밝혀질 예정이었죠. 장례식 사흘째,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 고인이 남긴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였죠. 고 김옥순 여사님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공증 유언장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뭘 남기셨습니까? 먼저 예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께서는 30년간 비밀 계좌에 50억 2천만 원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50억? 할머니가 그렇게 많은 돈을? 그리고 강남구 소재 빌라 한 채, 시가 약 15억 원 상당, 총 재산 규모는 약 65억 원입니다. 그럼 그걸 저희가 아들인 제가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고인께서는 모든 재산을 며느리 김영숙 씨 단독으로 상속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한테 전부를? 말도 안 돼. 제가 친손자인데 왜 저 여자한테 줍니까? 이것은 고인의 확고한 의지였으며 공증까지 받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입니다. 저요? 저한테요? 왜 저한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셨습니까? 30년 동안 미워하던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준다고요? 저 여자는 우리 집안에 아무 기여도 안 했어요. 아들도 저 하나밖에 못 낳고 재산은 당연히 제가 받아야죠. 고인께서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 추가 문서가 있습니다. 내 아들 성철과 손자 민수에게 너희는 30년간 영숙을 지키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영숙을 괴롭혔다. 이 재산은 30년간 이 집을 지킨 영숙의 몫이다. 이 일을 제기하는 자는 내 자식이 아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꼬드긴 거지? 어머니가 정신없을 때 유언장 쓰게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거짓말! 당신이 할머니 마지막에 혼자 간병했잖아. 그때 뭔 짓 한 거야? 정말 아니에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이 유언장은 5년 전에 작성되었습니다.
고인께서 건강하실 때 직접 작성하신 겁니다. 영숙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간 자신을 학대하던 시어머니가 왜 65억이나 되는 전 재산을 자신에게 남긴 걸까요? 그리고 고인께서 김영숙 씨에게만 전달하라고 하신 편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고인께서 30년간 쓰신 일기와 편지입니다. 혼자 조용한 곳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데요? 우리도 볼 권리가 있잖아요. 유언 집행인인 저의 판단으로 이것은 며느리분만 보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영숙 씨는 그날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30년의 비밀이 담긴 그 편지를 읽기 위해서였죠. 그날 밤 영숙 씨는 감히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분노가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작은 모텔방을 잡고 그 편지를 마주했습니다. 이게 다 뭐지? 사랑하는 며느리 영숙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30년간 너에게 저질렀던 잔인한 일들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너를 처음 본 날 나는 네가 참 착하고 예쁜 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너를 따뜻하게 대하는 순간 너는 위험에 빠질 운명이었어. 1993년 6월 1일 성철이가 사채업자들과 접촉하는 걸 봤다. 저놈들이 우리 집안 재산을 노리고 있다. 영숙이를 지켜야 한다. 1995년 3월 사채업자들이 영숙이 신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내가 영숙이를 미워하는 척해야 저놈들이 영숙이를 포기할 것이다. 이게 무슨... 30년간의 일기장.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학대했던 모든 날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학대가 사실은 며느리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연기였다는 진실도요.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30년 전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작된 그 일기를요. 2930년 4월 10일. 오늘 영숙이가 우리 집으로 시집왔다. 참 착하고 이쁜 아이다. 하지만 오늘 아침 성철이와 함께 온 그 남자들, 사채업자들이었다. 내 아들이 이미 3억을 빌렸다고 했다. 저놈들이 영숙이를 보며 웃었다. 새 며느리 예쁘네요. 집안 재산도 많은 것 같고. 그 순간 알았다. 저놈들이 영숙이를 노릴 거라는 걸. 그래서 저를 받지 않으신 거였어요. 오늘부터 나는 악마가 되기로 했다. 영숙이를 차갑게 대해야 한다. 저 사채업자들이 저 며느리는 시댁에서 가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영숙이가 안전하다. 영숙아, 미안하다. 엄마처럼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은데 널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구나. 어머니, 처음부터 저를... 2915년 6월 3일. 오늘 사채업자 놈이 집에 왔다. 어머님, 며느리분 참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라며 비웃었다. 내가 영숙이를 학대하는 걸 보고 즐거워하는 눈빛이었다. 그 뒤 성철이에게 말했다. 저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불행해요. 저년만 없으면 재산 정리해서 돈 빌려줄 수 있는데 내 계획대로다. 저놈들이 영숙이를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오늘 영숙이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다. 500만 원을 넣었다. 영숙이한테 못해준 따뜻한 밥 한 끼, 못 사준 새 옷 한 벌, 다 돈으로 갚아야겠다. 내가 죽고 나면 이 돈을 줄 거야. 영숙아, 조금만 참아라. 매달 모아주신 거였어요. 제가 먹지 못한 밥값을... 명절날 친척들 앞에서 영숙이를 망신줬다. 영숙이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내 가슴도 찢어졌다. 하지만 사채업자가 옆집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 저놈들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했다. 이 며느리는 이 집안에서 아무 가치도 없다고. 그런 거. 2003년 12월 5일 손자 민수가 태어났다. 영숙이가 아이를 안고 웃는 모습이
천사 같았다. 하지만 오늘 사채업자들이 전화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손자도 생겼으니 재산 담보로 돈 빌려주시죠. 그 순간 깨달았다. 저놈들이 이제 손자까지 노린다는 걸. 영숙이가 아이를 키우면 저놈들은 아이를 인질로 잡겠다는 협박을 할 것이다. 그래서 결정했다. 내가 아이를 키우겠다. 영숙이와 아이를 떼어놓아야 한다. 영숙아, 미안하다. 네가 네 아들을 안아볼 수 없게 만들어서. 하지만 네가 민수를 살아낼수록 저놈들은 민수를 무기로 쓸 거야. 내가 민수를 내 아이처럼 키워서 저놈들이 저 아이는 할머니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민수를 안주 못하게 하신 거였어요. 민수를 지키시려고. 2010년 6월 3일,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일을 했다. 영숙이를 집에서 쫓아냈다. 영숙이가 짐을 싸서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방에서 무릎 꿇고 울었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다. 어제 사채업자 놈이 직접 협박했다. 어머니, 며느리를 좀 빌려주세요. 우리가 잘 설득해서 재산 빼낼 테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저놈들이 이제 영숙이를 직접 노리기 시작했다. 납치하거나 협박하거나 심지어 해칠 수도 있다. 영숙이가 이 집에 있으면 표적이 된다. 쫓아냈다. 영숙이가 나를 미워하게 만들어서 이 집과 연을 끊게 해서 저놈들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영숙이가 떠난 지 이틀째. 사채업자가 물었다. 며느리 어디 갔어요? 나는 대답했다. 쫓아냈어. 다시는 안 봐. 이혼도 시킬 거야. 사채업자가 웃었다. 역시 쓸모없는 여자였네요. 계획대로다. 영수가 네가 안전하다면 나는 악마라도 괜찮아.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30년을 미워했어요. 2011년 11월 20일, 민수가 백혈병에 걸렸다. 수술비 1억, 나는 통장에서 돈을 꺼내 병원에 입금했다. 그리고 영숙이를 다시 불렀다. 혼자 있는 영숙이가 위험하다는 정보를 들었다. 사채업자들이 영숙이를 미행하고 있었다. 차라리 내 눈앞에 두고 지키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조건을 걸었다. 다시 돌아오면 민수 수술시켜준다. 영숙이는 돌아왔다. 영숙이를 창고에 재웠다. 가족들 방에 두면 사채업자들이 역시 귀한 며느리구나 라고 오해할까봐. 영숙이를 최대한 비참하게 보이게 해야 저놈들이 관심을 끊는다. 영숙이가 추위에 떨고 있다. 난방을 켜주고 싶다. 따뜻한 밥을 주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영숙아, 조금만 더 참아라. 곧 모든 게 끝난다. 2013년 5월 12일, 사채업자 놈들이 영숙이를 직접 위협했다. 내가 막아섰다. 그리고 5억을 줬다. 내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영숙이 안전이 더 중요하다. 집에 돌아와서 영숙이한테 화를 냈다. 네 때문에 5억을 날렸다고. 영숙이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내 마음도 찢어졌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영숙이가 밖에 나가지 않는다. 영숙이를 집에 가둬야 저놈들이 손을 못 댄다. 시어머니는 30년간 총 15억을 사채업자들에게 줬습니다. 아들 빚 7억, 며느리 보호용 7억, 모두 며느리를 지키기 위한 돈이었죠. 사랑하는 내 딸 영숙에게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다. 이 편지가 내 마지막 고백이 될 것 같구나. 30년간 너를 괴롭혔다. 매일 밤 너의 우는 소리를 들으며 나도 베개를 적셨다. 너를 안아주고 싶었다. 수고했어, 영수가. 잘했어. 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면 너는 위험해졌을 거야. 내 아들 성철은 실패한 인간이었다. 사채업자들과 손잡고 가족을 팔아먹으려 했다. 하지만 너는 달랐다. 너는 30년간 이 집을 지켰다. 진짜 딸이었다. 50억. 이 돈은 네가 30년간
흘린 눈물의 대가야. 적은 돈이지만 받아다오.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내 딸 영수가 다음 생에는 진짜 엄마로 만나자. 그때는 따뜻하게 안아줄게. 시어머니가 아닌 엄마가. 어머니, 저도 사랑했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어머니. 밤새 30년의 진실을 읽은 영숙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미움이 한순간에 무너지며 그 자리를 죄책감이 채웠죠. 나 어머니를 30년 동안 미워했어. 저주했어. 죽기를 바랐어. 어머니는 저를 지키시려고 악마가 되셨는데 저는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다음 생은 너무 멀어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돼요? 50억. 이 돈은 시어머니가 30년간 새벽마다 파김치가 되어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단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오직 며느리를 위해 모은 돈이었죠. 어머니, 저는 이 돈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필요해요. 새벽, 영숙 씨는 시어머니의 묘소로 달려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어머니, 영숙이가 왔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 다 읽었어요. 어머니, 30년 동안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결혼 첫날 어머니가 저를 받아주지 않으셨을 때 저는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부터 저를 지키기 시작하신 거였죠. 제가 밥을 못 먹을 때, 창고에서 떨 때, 뺨을 맞았을 때, 저는 어머니를 저주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저를 살리기 위한 거였어요. 어머니, 이 돈 저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한 번만 안아주셨어도 그걸로 충분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이제야 말씀드려요. 사랑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딸처럼 사랑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눈 진짜 대화였습니다. 기록 시어머니는 들을 수 없었지만 영숙 씨는 확신했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주실 거라고. 며칠 후 영숙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또 다른 서류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고인께서 영숙 씨가 편지를 읽고 난 후에만 공개하라고 하신 서류입니다. 이게 뭐죠? 고인께서 20년간 수집하신 증거들입니다. 성철 씨가 사채업자와 공모해서 어머니 재산을 빼돌리려 한 계획서, 녹취록, 계좌이체 내역 모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수 씨가 성인이 된 후 사채업자들과 만난 증거입니다. 민수 씨도 아버지와 함께 할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셨지만 손자라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모든 걸 저한테 남기신 거군요. 저만 진짜 가족이었으니까. 영숙 씨는 시어머니가 남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30년간의 사기, 횡령, 협박 증거였죠. 감신!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 30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본 적 없잖아요. 당신은 어머니조차 배신했어요. 엄마라면 날 살려줘야지. 나 당신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 아니야. 할머니를 배신한 순간 넌 이미 이 가족이 아니었어. 법원은 성철에게 징역 7년, 민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채업자들도 모두 구속되었죠. 시어머니가 30년간 수집한 증거 덕분에 사채업자 조직 전체가 붕괴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어머니, 다 끝났어요. 어머니가 30년간 싸우신 전쟁, 제가 마무리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어머니, 감사해요.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셔서 저도 어머니 딸이 된 게 자랑스러워요. 그 순간 영숙 씨는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안아주시는 것 같다고.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포옹이었죠. 30 어머니, 다음 생에 꼭 만나요. 그때는 제가 어머니 딸로 태어나서 처음부터 효도할게요. 약속해요. 년의 미움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7년. 영숙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을 딴 작은 카페를 열었죠. 이 카페는 특별했습니다. 모든 메뉴가 무료였거든요. 영숙 씨는 시어머니가 남긴 50억 중 10억을 이 카페를 위해 썼습니다. 영숙 씨는 50억 중 10억을 백혈병 치료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아들 민수를 치료해준 시어머니에 대한 감사였죠. 10억으로는 가난한 며느리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처럼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였죠. 5억으로는 홀로 사시는 시어머니들을 위한 복지센터를 운영했습니다. 모든 어머니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게 영숙 씨의 신념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매주 시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영숙 씨는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준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의 고통은 이제 수많은 이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10년의 미움 뒤에 숨겨진 진실, 그것은 목숨을 건 사연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옥순 여사는 10년간 악마의 가면을 쓰고 며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영숙 씨는 그 사랑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세상에 나눴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죠. 당신 곁에 있는 가족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들의 사랑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을지도 모릅니다.